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4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9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정유월 무진일이 되겠고요. 일진 무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먼저 볼 때 일간을 제일 먼저 보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보고 나머지 글자의 배합을 맞추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방식이 될 것인데, 오늘은 일간 무토, 즉 일간 자체는 토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토라고 하는 것 그냥 토 이렇게 보지 않고요. 이제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도 양토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순차적으로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단 우리가 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땅이다라고 땅은 아니고 원래 토라고 하는 건 흙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흙이 모여서 땅도 될 수가 있겠고, 그 흙이 모여서 또 평지 내지는 평야, 광야, 뭐 산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고 하는 개념을 의미하게 되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어요. 넓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고,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또 깊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양의 기질이 넓은 개념, 높은 개념, 깊은 개념 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기토라고 하는 음의 개념은 뭐예요? 넓은 것이 아니라 좁다의 개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은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낮은 것이 될 것이고, 그다음 깊지 않으니까 이것도 얕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될 겁니다. 자, 흙이 넓어지거나 높아지거나 깊어질 수 있는 것인데, 높다라고 하는 뜻은 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 내지는 산맥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내지는 산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평야라든가 광야 같이 넓은 개념의 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음토, 이것은 뭐예요? 좁고 낮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비유를 하면 이건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죠. 작은 개념. 그 다음에 정원 같은 개념. 조금 정원에서 크다라고 하면 이제 과수원 정도 이렇게, 아니면 논밭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토 기토를 볼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 단어로 고황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 내지는 아니면 뭐 담장토라고 해서 담장 알죠? 집 안에 울타리를 담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흙이라고 해서 이걸 담장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 같은 같은 흙의 개념이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로서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매우 넓은 광야 같은 그런 개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전원토로서 논밭이라든가 텃밭 같은 개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넓은 산, 높은 산, 넓은 광야가 같기 때문에 산과 광야에 풀 한 폭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산은 어떤 산, 그 광야는 어떤 광야, 마른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땅이라고 하는 것, 특히 산이라든가 광야는 큰 숲을 이루어야지만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을목보다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땅에 넓은 그런 광야에 큰 숲을 이루거나 산에 큰 아주 좋은 산림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산에 나무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당연히 물도 있어줘야 되고 햇볕도 있어 주어야지만 나무도 잘 자랄 수 있겠고, 땅도 옥토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물수자 수를 의미하는데, 음수인 개수를 좋아하는 것이고, 햇볕은 화를 의미하겠죠. 화 중에서도 음화인 정화라기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무토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배합을 하게 되는데, 물론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장 무토를 가장 적절하게 배합할 수 있는 것은 간목, 개수, 병화가
가장 좋은 배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라고 하는 계절, 6월에는 일단 절기라고 봐서는 백로라고 하는 것과 추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면서 백로가 중요하죠. 백로가 되어야지만 신월에서 6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에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 6월이라고 하는 것, 술월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의 계절, 이런 계절은 모두 가을이 된다. 가을. 그러면서 신유수라는 금왕절이 됐는데,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요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의 어떤 임관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6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 지금의 계절이 말이 되겠죠. 이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오행으로 금이 가장 왕한 계절이 된다. 여기 신유술 술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술월은 기본적으로 술월만 놓고 봤을 때는 금왕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얘는 토가 왕한 토왕절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지만, 술월에 신유술 같이 이렇게 반합을 형성하게 되면 술월도 금이 다시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진, 술, 축, 미, 월은 기본적으로는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은 사주가 어떻게 배합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금이 왕할 수도 있고 수가 왕할 수도 있고 화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한 그런 변화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술축미월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6월이니까 순수하게 금이 왕한 금왕절로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6월, 유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을 놓고 봤을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있죠서 완전 순수한 금 덩어리, 제가 말한 금이라고 해서 반지를 만드는 그런 금은 보석의 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쇠를 말하는 게, 원래 금이라고 하는 건 쇠로 말할 수 있고 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 가장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는데, 반면에 이 6월이라고 하는 계절, 금이 왕하지만 토라고 하는 것, 토는 이때가 어떻게 돼요? 사지가 되죠. 물론 화 또한 6월에 이르게 되면 사지가 되는데, 화토가 모두 사지가 되죠. 이거는 뭐예요? 화토 동궁한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무토라든가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 또한 마찬가지로 6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순수하게 금이 왕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식신상관 왕하고 일간, 무토 내지는 기토는 굉장히 약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하게 되면 설기가 과다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신약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간뿐만 아니라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를 중시 여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화는 뭘 중화시킨다?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일단 금을 왕하고 일간양에서 왕쇠라고 하는 것에 중화가 되지 않았죠. 금을 왕하고 일간이 약하니까 약한 일간 토를 도와줘야 되고 왕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줘야 되는 것이 일단 왕세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예요? 신월, 유월, 술월은 겨울은 아니지만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역시나 한습해질 수 있다. 기온 자체가 차가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후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면 6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조후도 해야 되고 일간도 도와줘야 되고 금도 억제시켜 줘야 되는 것.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하죠. 화생토해서 토를 생해주고 화급금하니까 금을 억제시켜 주고요. 또 차가운 기운을 갖다 화는 조우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정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병화가 화를 쓸 때 약한 일간을 도우는 어떤 틀에서 화를 쓸 때는 무토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음화인 정화를 쓰는 것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병화가 있게 되면 조후도 할 수 있겠죠. 조후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월등히 공력이 더 크다라고 했고요. 또 일간인 무토를 생주해 주는 것은 추울 때 따뜻한 햇볕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조그만 난로 있는 곳보다는 햇볕이 있는 것이 좋죠. 정화가 난로라고 하면 병화는 따뜻한 햇볕과 같은 것이고, 금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정화가
공력이 더 크겠지만은 병화 스스로도 금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화, 병화 중에서 정화보다는 병화 하나가 있는 것이 세 가지의 이로움이 있다. 그래서 일신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세 가지의 이로움이 있다라고 해서 일신 삼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뭘 찾아봐야 되냐? 사주에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병화를 얻은 상태에서 다시 개수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니 화가 용신인데 수를 같이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지만은 무토 입장에서 여러분들 땅이잖아요. 흙이고 논이고 밭이고 산이에요. 그죠? 그 산에는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자라는데 햇볕은 비치는데 물이 없으면 그거는 메마른 땅이죠.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어떠한 동식물이 살아가기가 힘든 척박한 땅이 되는 것이죠. 6월에 무토가 병화가 없고 개수만 있다. 그러면 햇볕이 찌지 않는 음달이죠. 그러면 기온은 더 차가워지면서 태양이 비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음습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6월의 무토는 병화 개수를 같이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배화법인데 먼저는 뭐가 필요하다? 개수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일간을 생조해 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먼저 필요하고 다음으로 개수를 쓴다. 그래서 6월에 무토는 선병, 먼저는 병화를 쓰고 후개, 나중에는 개수를 이렇게 쓰는 것이 기본적인 배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 양토,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토. 그래서 양토인 무토는 고황토라고 해서 큰 산이라든가 평원 내지는 평야 내지는 광야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6월이라고 하는 계절, 금이 왕한 가을입니다. 아마도 12개월 중에서 가장 금의 기운이 가장 왕한 계절이 6월이고요. 금의 계절, 숙살기가 가장 왕한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자, 격국을 볼 때는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겠죠. 이 일간 양토라고 할 수 있고 월지 유금은 음금이 되겠죠. 그래서 양대 음의 관계가 되는데 토는 생하죠. 금을 생하는 관계. 그래서 식상이 되는데 이것이 양대양 음대음이면 이거를 식신이라고 하고요. 음대양 양대음이 되게 되면 상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무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격? 상관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 연간에 이렇게 상관인 신금, 유중에 있는 봉기 신금이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상관격이 되는데, 이거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격을 논할 때 토금 진 상관 격이다 내지는 설기태과하다 설이 과다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토금 진상관격 마찬가지고요. 설기태가 설기 과다하다라고 하는 뜻 뭐냐면 일간이 약하고 그 다음에 식상이 왕해서 일간의 기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빼가지고 일간 자체가 너무 과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신약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이 약하게 되면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인 화가 있어서 토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선생님 그러면 비경겁제인 같은 토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같은 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있게 되는데, 물론 무토 기토인 비경겁제는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도 당연히 하겠지만은 무토 기토는 금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을 생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일신삼익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는 도움을 주지만 하나는 또 다시 식상을 생해주는 그런 나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상광격이 될 때는 비경겁제보다는 이렇게 인성인 화를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우리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를 보게 되죠. 무토 입장에서는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겁재가 됩니다. 겁재. 근데 이 겁재가 무토가 물론 뿌리를 둘 수 있는 겁재이지만은 유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축토하고 유금은 뭐야? 서로 합을 하려고 하죠. 사유축이라고 하는 삼합을 짓게 되는데, 사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축만 가지고도 회금이라고 해서 금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금이었었다라고 하면 무토가 이 축의 뿌리를 좀 튼튼히 둘 수 있었을 것인데, 유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아닌 비견겁제는 금을 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순수하게 축의 뿌리를 강하게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 이렇게 보고 있어서 무진일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일간이 매우 왕할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써놓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무토가 하나 있고 토가 하나 있고 축이 있고 화가 있으면은 화토가 합쳐서 한 편, 유금과 신금이 두 개 있으니까 금이 두 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토가 왕한 것으로 볼까요? 아니면 금이 왕한 것으로 볼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1번 금이 왕하다 내지는 2번 토가 왕하다 내지는 3번 이거는 생시를 봐야 한다. 이거 3번. 그 다음에 4번은 모르겠다. 이렇게, 이건 이제 초학자들 분들이 이렇게 답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왕해 보입니까? 금이 왕해 보입니까? 토가 왕해 보입니까? 아니면 생시를 봐야겠다. 이 생시를 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공부를 조금 눈치껏 하신 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건 토가 왕할 것 같기도 하고 금이 왕할 것 같기도 하죠. 물론 제가 정답은 이겁니다. 생시를 봐야 되죠. 생시에 따라서 이게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금수가 왕해질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예를 들어서 생시가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이거는 토보다는 금이 더 왕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원령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원령이 금이 왕해서 신금까지 투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유합금이 됐던 유축합금이 됐던 합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금을 생해서 모든 기운이 어디로 모인다? 금으로 모이기 때문에 개수를 세서 토가 3개에다가 금이 2개, 이거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3주까지만 놓고 봤다? 이거 뭐가 왕하다? 저는 이거는 당연히 금이 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왕하다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보시는 분에 따라서 토가 왕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개인적인 것에 해당이 되는데, 저는 그만큼 제가 사주를 볼 때는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그리고 원령이 어느 쪽으로 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유축 합금이 되죠. 진유도 합하면 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금이 왕한 걸로 봐야지 토가 왕한 걸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화가 있지만은 6월에 토가 많다고 해서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화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우는 된다 안 된다, 조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생시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한번 볼까요? 임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자수를 받습니다. 금왕절인 유축해금에서 금이 왕한 상태에서 무토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 조금은 술축도 조금은 진토였는데 임자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축이 합이 돼서 금이 되는 것이고요, 자진은 합이 돼서 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 일간이 왕한 사주입니까? 일간이 약한 사주입니까? 이거는 일간이 오히려 매우 신약한 사주가 된 사주가 되겠고요. 오히려 금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주 전반이 어떻게 돼요? 한습해져 있다.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단 뭐예요? 월간의 정화, 뿌리 없는 정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디로 가야 된다? 당연히 목화운 내지는 목화토운으로 가서 일간을 생조해 주거나 화를 생조해 주는 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이거 뭐 너무도 쉬운 얘기인 거죠. 저한테 강의를 듣게 되면 이런 것들은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개시는 뭐 자진 합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시 생시에서 또 개수가 해에 뿌리를 든 수를 받기 때문에 임자시만큼 수가 왕하게 생각되진 않지만 이것도 매우 사주가 한습해져 있는 거죠. 물론 왕세를 놓고 봤을 때 임자시는 자신 앞에서 이 진토의 기운이 많이 수 쪽으로 빨려갔다라고 하면 해는 그렇게 합분되지 않죠. 그래서 무토가 어느 정도 근기는 일지 밑에 근기는 두었다 하더라도 이것도 사주가 매우
한습해져 있는 상태라고 해서 화운을 가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사주인 것이고요. 갑인시 이렇게 됐을 때는 일간도 약한데 갑목이 투주해서 일간을 극하려고 하죠. 제일 시급한 건 뭐냐면 일간 자체 무토로 생조해 줄 수 있는 화가 있다라고 하면 목이 일간 무토를 직극하지 않고 목극도 하지 않고 화가 있게 되면 목생화, 화생도 할 수 있죠. 정화가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 인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뿌리도 둘 수 있지만은 정화도 인의 생주를 받을 수 있고 갑목이 통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3주까지만 듣고 봤을 때 정화의 뿌리가 없어서 문제였다라고 하면 갑인시 이렇게 됐으면 정화도 뿌리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화를 용신으로 내지는 인중에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쓸 수가 있는데, 핵심은 정화도 핵심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정화는 금을 억제시켜주는 역할, 인중 병화는 어떤 역할? 조후하는 역할로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을묘시는 용도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중 병화, 이 인에는 인중 병화가 있어서 정화가 뿌리를 둘 수 있었지만은, 이게 만약에 을묘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을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은 승목이죠. 정화가 묘에 뿌리를 둘 수가 없는 그런 아주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을묘시 갑인시 중에 어떤 걸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을묘시 아니고 갑인시를 얻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병인 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토를 받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이거 토가 왕하기 때문에 그냥 금순으로 간다 이게 아니고요. 조후가 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화운으로 가면 좋으냐? 제가 봤을 때 화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고요. 단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대우는 금수운으로 가되 세운에서 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정사무호기미 한 번에 이렇게 묶어 놓고 봤을 때, 정사무호기미는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정사무호기미는 화토운을 받기 때문에 일간이 약해지죠. 일간이 약한 것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사무호 기미시가 됐을 때는, 이때는 금수운으로 가도 크게 문제가 될 바는 아니지만, 기미시는 좀 다릅니다.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화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정사는 화죠. 무오는 천간은 무토, 토이지만은 오화를 가지고 있죠. 기미는 그냥 토입니다. 미중에 있는 정화는 그냥 없다 생각하셔도 과연 일간만 왕해져 있지 조우가 된 건 아니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추워질 것이고요. 화토운으로 가게 되면은 너무 조열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양쪽 어느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신 신유시 이건 같이 보게 되죠. 6월에 경금 지출된 것이 되고, 신유시가 되면은 유축회금에 다시 금이 많아져. 이거 만약 경신시 같으면은 이거는 일간이 왕한 것이 절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신유시가 이렇게 됐을 때는 물론 요거 사유축은 아니죠. 진유합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진유합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매우 약한 국세가 됩니다. 이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화토운으로 가야지 발전할 수 있다. 아까 정사시 제가 사유축 설명 안 했네요. 정사시가 되게 되면 생시에서 이렇게 정사 이렇게 있지만은, 이건 물론 사유축 이렇게 금국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좀 이렇게 사유축에 예를 들어서 연월 일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사유축 회금하는 것이 좀 강해질 것인데, 이렇게 사하고 유축하고 떨어져 있으면은 합력이 그만큼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천간에 이렇게 정화가 있으면은 사유축의 어떤 합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으면서, 정사시가 사유축 회금해서 이거 금이 너무 왕해졌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정사시 화를 봐서 일간을 생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추석 명절,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토일 월화수 이제 5일간 추석 명절이 되는데,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일진 사주 명리학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하루에 30분씩 투자하셔서 사주 명리학 공부를 끈질기게 해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